눈두덩이, 전태궁은요, 부모로부터 받는 돈뭉치입니다. 관상에서 부동산 운과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관련되는 부분을 보는 부위를 바로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눈두덩이는 돈뭉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렸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큰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억지로 될 수는 없고, 아무리 가난한 관상이라도 근면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학적으로 눈두덩이 부분, 전태궁은요, 부동산이나 토지 등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늘이 내려주는 재물을 보는 부위가 바로 전태궁, 눈두덩이입니다. 따라서 전태궁인 눈두덩이가 좋으면요,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운이나 상속운을 보는 눈두덩이 부분을 기준으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눈두덩이, 전태궁은요, 부모로부터 받는 돈뭉치입니다. 관상에서 부동산 운과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관련되는 부분을 보는 부위를 바로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한자 구성도 밭전자와 집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태궁이란 말 그대로 밭과 집에 관한 운기를 보는 곳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바꿔 말하면 부동산이나 주택, 상속 운세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관상학적으로는요, 부동산 운세보다는 상속 운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태궁의 위치는요, 양눈과 눈썹 사이로, 즉 양쪽 눈두덩이를 말합니다. 이곳은 구체적으로 위 눈꺼풀 부위로 이곳의 색상이나 형태, 이런 것 등을 보고서 부동산 운과 상속 운을 보게 됩니다. 관상의 모든 부위가 그렇듯이 전태궁은요, 깨끗하고 두툼한 것이 좋습니다. 넓이는 눈두덩이에 눈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가 적당한 넓이로 봅니다. 이곳 전태궁이 적당히 넓고 아름다운 사람은요,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자로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태궁이 넓게 생긴 사람은요, 넓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의 최고의 고전인 마의상법에서는요, 전태궁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눈썹이 높이 나서 눈과 멀다면, 즉 전태궁이 넓다면 삼주 오행과 같은 넓은 지역에 세금을 거둘 만큼 고위 관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인보다 벼슬이 높은 사람이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벌이나 고위층 등에서는요, 눈두덩이가 못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전태궁의 기색이 맑고 밝으면 부동산 운이나 주거에 대한 운세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면 됩니다. 전태궁과 더불어서 미간의 기색이 깨끗한 황색을 띠게 되면요, 상속 관련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일이 잘 성사되고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유상 상속 등의 좋은 문서의 기운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태궁의 기색이 좋지 않거나 눈두덩이에 지저분하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상속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상속에 배제되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눈두덩이가 지저분하다면 잔 눈썹을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태궁에 검은 기색이 비칠 경우에는요,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니까 그때는 부동산 관련 일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곳 전태궁에 짙은 회색빛이 도는 경우에는요, 신장이나 방광, 자궁 등 생식기의 질병이 올 조짐이니까요. 이때는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 전태궁에 검은 점이 있으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상속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눈두덩이가 너무 넓으면 매사 덜렁대고 꼼꼼함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태궁이 두둑하더라도 너무 부은 듯이 보이면요, 사람이 고집이 세고 평생에 한 번은 큰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이 서양인들은 전태궁이 다 좁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양인들의 관상을 볼 때는요, 히포크라테스가 연구한 골상이라는 학문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서양인의 관상을 볼 때는 골상을 기준으로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구조와 혈색이 동양인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관상학은요, 원래 중국에서 한족을 상대로 2000여 년간 연구한 통계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얼굴을 획일적으로 동양의 관상학에 접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관상을 볼 때는 한족, 즉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의 민족을 상대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윗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힘이 약해서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처진 눈두덩이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관상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상학에서는 흔히 눈썹을 구름이라 그리고 눈을 태양에 비유하곤 합니다. 주역의 소가계의 괴사에 나오는 미룬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깝깝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상학에서는 눈썹을 구름이라 그리고 눈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으면 마치 구름이 태양을 누르고 있어서 비가 내리지 못하는 아주 깝깝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전태궁이 좁은 사람은요, 성격도 성급하고 매사에 여유롭지 못하며 주거 또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 재물운이 좋은 관상이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재물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가변적입니다. 오늘의 재물복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가난뱅이가 내일 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요, 한때의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복은 마치 밀물과 썰물 같아서 흐름이 교차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재물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막말하지 않고 게으르지만 않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